애니. 안녕하세요. 애니드수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갑자기 막 추워졌어요. 예. 네. 추워서 얼어붙으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최유진이고. 예, 저는 뭐 곁다리입니다. 아, 겉절이라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겉절입니다. 네. 네. 재미없어지려고 하네요. 오늘은 두 분의 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사실 예전 방송에서 몇 번 모셨었죠? 2019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네요. 두 분. 2019년? 이거 2020년? 전 작년에도 네. 아, 작년에도 했었죠. 하셨었나? 네. 아, 작년에 생각보다 이 하셨구나. 방송이 오래돼가지고 이제 언제 누가 오셨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앞에 두 분은요, 저희가 오늘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저희가 창의 이제 동반 사업이 대략 종료가 되고 작품들이 올라가고 있는 이제 이런 시점인데요. 이 창의제 사업에 매번 이제 멘티 감독님들을 모셨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멘토로 수고해주신 두 분의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제 앞에는 원종식 감독님 나와 계세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 원종식이고요. 이번에 여행 광고 멘토를 처음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지고요. 이번에 창의인재 동반 사업에서 광고 분야 맡았고 제가 맡은 기관은 그린피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입니다. 환경 관련된 네. 라고 하셨죠. 근데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어색해하고 그러세요? 두 분이 저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너무 방송처럼 아니, 말랄하게 계시네요. 원래 시작은 이렇게 좀 정색하면서 아, 하는 편이에요. 전 날씨 얘기에 깜짝 놀랐네요. 되게 발랄하게 너무 방송스러워서. 진행하셔서 아, 그래도 이게 좀 이제 방송 스타일이 이제 익어져서 그런가 봐요. 나날이 원래- 막 이렇게 원래 안 그랬는데. 업그레이드 되고 계시네요. 원래 안 그랬나요? 사람이 되게 왜 여러 개의 인격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 그래요? 평상시하고 아. 이제 방송할 때 하고 친구 만날 때랑 또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아, 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왜 똑같으세요?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는 좀 다르긴 가족들하고 하네. 있을 때 완전 틀리죠. 다르죠. 7개까지는 괜찮다는 얘기가 있어요. 7명이. 네, 7명까지. 아, 내 안에? 네, 곁다리, 겉절이 또 뭐. 그러게? 난 뭐 그냥 비슷한 것 같은데? 집에서도 이래서 뭐 애들이 뭐 맨날 발로 차고 뭐 딸내미가 맨날 그래요. 구박받는 캐릭터가 비슷하다? 구박을 받는 건지 미움을 받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원종신 감독님 평소와 다르게 예, 긴장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평소 다르신 건가요? 아, 지금 약간 딴 생각하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여기 오면서 물건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사지? 뭐 이러고 있었습니다. 예. 네, 이제 잘 살 수 이제 있으면.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뭘 잃어버리셨죠? 저기 이어폰 케이스를 잃어버려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꼭 찾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어디 있을 겁니다. 네, 찾으면 나중에 방송에 사연 적어서 편지 하나 엽서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창의 이제 멘토분들 모시고 앞에 잡담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원래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시작했는데 아니 근데 방송되니까 요 방송은 그래도 창의 인재 동반 사업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간략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그래도 그게 예의죠. 여기 들으시는 분들을 위한. 네. 나 되게 약간 좀 됐어요? 학교가 2년을 끌 준비가 됐나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이제 창의인재 동반 사업은 이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서 이제 문화 콘텐츠 관련된 다양한 플랫폼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 애니메이션 협회니까 이제 애니메이션 이제 제작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플랫폼 기관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멘티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멘토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 13분의 멘토분 그리고 각각 2명씩 해서 26명의 멘티가 이 사업에 지금 올해 참여를 했고요. 저희는 이제 뭐 플랫폼 기관들마다 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저희는 한 명의 멘티가 한 명의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2016년도에 한번 했고 그리고 좀 쉬다가 2019년부터 다시 연속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강민지 감독님은 2016년도에 아마 멘티로 참여를 하셨죠? 네, 맞아요. 뜻깊었죠. 뜻깊은. 그럼요. 2015년도에 제가 아이를 낳고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있을 때 약 5개월의 경력 단절 기간 동안 엄청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을 때 2016년 창의인재 사업 멘토였던 홍덕표 감독, 장윤 감독이 추천을 한 거죠. 이런 사업이 생겼는데 작업을 다시 시작해보자. 그래서 네, 그때 홍덕표 감독의 멘티로 활동을 하면서 다시 경력을 이어붙였죠. 정말 그럼 굉장히 뜻깊은. 네, 너무너무 좋았고 뭔가 일하면서 몸은 부서질 듯이 힘들었는데 뭔가 정신은 또렷하고 되게 기뻤어요. 굉장히 벌써 5년 전이에요. 그게 네. 벌써. 5년 전. 그렇게 복귀하시고 이제는 멘토로 작년부터 참여를 하셨었죠. 네. 문조식 감독님은 올해 처음으로 네. 네, 멘토로 네. 들어오시게 됐는데 네. 대뜸 소감. 아주 뜻깊었고요. 정말로 제가 처음에 광고 분야라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광고에 대해서 다뤄야 되나 조금 걱정은 했었는데 실제로 멘티분들 선정되고 이게 다른 분야들은 보통 하고 싶은 거를 좀 멘티분들이 이미 준비를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반면에 광고는 이제 그때부터 들어가니까 일단 그런 면에서 뭐 제가 직접 만드는 건 아니니까 최대한 도와드려야 되고 멘티분들이 이제 잘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처음 기획하고 광고나 이런 뭐 명확하게 이게 클라이언트 관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광고 대상이 되는 기관들의 그 목적과 그 잠재적인 소비자 혹은 시청자에 맞추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멘티분들도 대비를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여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도 조금 그 기간이 길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초반에 많이 맞췄던 것 같은데 다들 잘 진행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네. 아쉬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없으시군요. 네. 네, 방송이 나갈 때쯤은 이 사업이 거의 종료된 시점이라서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네, 이게 저희가 오늘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광고 분야의 두 분 네. 감독님을 모셨는데 원래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는 이제 광고 이제 두 분의 멘토분이 계시고 뮤직비디오에 세 분의 멘토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웹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8분의 네, 멘토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26명의 멘티들이 작업 참여했는데 그럼 올해 처음 하셨는데 처음 이제 시작하실 때 생각했던 거나 뭐 이런 거 처음 제안 받았을 때 혹시 어떠셨는지 이런 얘기 좀 들려주실 수 있어요? 처음 제안 받았을 때는 제가 뭐 광고를 작업을 안 한 건 아니나 그게 이게 애니메이션 제작의 측면과 그 기획의 측면이 좀 달라서 어떻게 하면은 그렇다고 또 갑자기 쓸데없는 것부터 원어원부터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까 그 부분에 고민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이 아닌 경우에 이제 다른 부분으로 지원을 하셨는데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어서 지원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실히 작업하는 거 외에도 이제 하고 싶은 것과 광고라는 건 과제가 있는 것이 목표가 명확하다는 장점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때는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초반에 좀 그 멘티분들의 강점이나 각자가 하고 싶었던 거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을 찾는 거 그 부분에 가장 중점을 뒀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뭘 하고 싶으셨나요? 아니 그냥 예, 다들 그 각자의 스케줄에 맞게 각자가 하는 거다 보니 예. 어떠셨어요? 감독님은 작년에도 하시고 올해도 하시고 작년에도 힘들었다. 어려운 기간을 아니요 어렵고 까다로운 기간이었고 네. 작년에는 한국 여성의 전화와 베리어 프리 영화제였고 올해는 환경 기관이 2군데잖아요. 네. 근데 기관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기관들이었어요. 이번에도 힘들겠다 싶었는데 환경이라 하면 제가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콘텐츠를 제작하려면 기획 단계에서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환경을 그냥 뭐 가해자의 시선에서 피해자의 시선에서 주장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또 창작을 해야 하니까 여러 가지 측면을 좀 바라보고 그렇게 기획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부터 멘티분들이 정신적으로 이제 힘들어하면서 어떻게 초점을 맞춰야 될지, 그리고 자기는 창작자로서 어떤 자세로 무엇을 만들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런 고민을 처음 해보신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좀 길어졌고, 그리고 기관과 협업하고 의사소통하는 것도 외주 작업 경험이 있더라 하더라도 기업과 기관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네, 수월하진 않았죠. 그럼 이제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나요? 네. 초반에는 뭐 완성을 목표에 두고 그냥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시작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이영범 멘티의 원전이나 파뮤 같은 것도 우리는 뭐 콘텐츠로 우리 모두 뭐 파뮤나 원전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를 막아야 합니다라고 주장을 표면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정치와 뭔가 정책과 이런 게 연결돼 있고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보니 그래도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조사하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수렁에 다 빠지신 거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만들어야 되는가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방송 녹음 시점에서 제가 확인한 영상들은 네, 그 완성본이 아니더라고요. 그쵸. 일단. 특히나 그 이영범 멘티 분. 파뮤. 예, 그게 또 기법도 사실 강민재 감독님이랑 제 유사한 그 기법들이던데 뭐 오브제도 이용하고 막 굉장히 좀 힘드시겠다. 거기다가 주제도 파묘에 네. 대한 내용이잖아요. 저도 이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아,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기도 하고 이걸 풀어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이상한 그 멘티 분이 하신 그 모두의 바다 같은 경우야 뭐 그린피스 관련된 내용이고 뭐 바다에 관련된 뭐 환경 좀 더 보호야 뭐 명확하게, 원래 다 명확하게 알잖아요. 네. 그냥. 네. 근데 그게 아니라서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도 네. 완성을 하셨겠지만 이 방송이 지금 나갈 때쯤 5kg가 빠졌고 아, 백신 2차 백신 후유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고 아이고야. 피부가 다 굉장히 트러블이 굉장히 심해요 지금. 네. 원래 말랐던 분인데 지금 되게 걱정이 될. 꼼꼼한 스타일이신 것 같던데. 엄청났죠. 왜냐하면 그냥 미완성된 것만 봐도 그 오브제 이렇게 만드신거나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보통 디테일하신 분이 아닌데 네, 저게 엄청 꼼꼼하고. 시간 안에 가능하실까 막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나갈 쯤에는 이미 다 완성이 돼가지고 훌륭하게 지금 상영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렇겠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범 씨가 포트폴리오가 되게 재미있었어요. 캐릭터 애니메이션도 있고 뭐 디지털 서적 형태도 있고 전시 형태도 있고 되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업이랑 기관과 애니메이션 만든다라고 해서 미팅을 가보면 항상 원하는 게 예쁘고 귀엽고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영범 씨는 가진 게 많아서 제안을 하나는 원하는 대로 좀 재밌고 유쾌하게 가고 하나는 이분이 원래 좋아하는 대로 자유롭게 두자 해서 영범 씨가 선택을 하신 거고 저는 스톱모션 이렇게 해야 된다 절대로 강요하지 않았어요. 강요하지 거기에 이렇게 않아서 그걸 왜 이렇게 그 힘든 강조하시죠? 왜 그러냐면 영범 씨가 스톱모션을 하면서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촬영이랑 조명, 장비 이런 거부터 학교를 나와서 혼자 하려고 하면 정말 앞이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세팅을 해서 촬영을 한다고 하고 촬영 날짜는 차일피일 계속 어쩔 수 없이 미뤄지고 있어서 제가 그때부터 이거 그냥 풀어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 작업실에 무조건 나오라고 해서 작업실에서 하고 근데 10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집에. 왜 들어갔냐고. 몇 시에 나와서 10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2시쯤 나와서 한 10시쯤 이제 차를 밤 10시. 네,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하면은 영범 씨 못 끝낸다고 촬영 2주 할 거냐고. 어우.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작업실 촬영하고 하루는 계속 못 끝낸다고 하는데 저도 작업실에서 계속 미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일정을 다 비워둔 거였는데 나 내일부터는 진짜 일해야 되니까 끝내라고. 그래서 밤새도 되나요? 새고 빨리 끝내고 가라고. 그래서 밤을 제가 새우게 했죠. 그게 언제 어느 시점인가요? 그 작업이 촬영이 들어간 게? 10월 초요. 아, 그럼 지금 촬영은 이제 다 끝난 네. 음. 거 이제 편집하고 편집하고 있는. 후반 작업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강민지 멘토님은 기관하고 협력하고 기획이 끝나고 이 방향대로 이제 만든다, 이제 만들기만 합시다라는 시점이 어느 점이었어요? 되게 늦어졌어요. 네, 이게 광고가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네. 그랬거든요. 예.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기업과의 일은 전혀 스케줄 차질이 뭐 하루 이틀 정도인데 기관과 프로젝트 진행하다 보면 그냥 언제나 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기업마다 다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환경운동연합이나 그린피스 다 작년에 했었던 저희랑 네. 했던 곳인데 그때 거기는 또 좀 빨리 끝났던 것 같은데. 그린피스는 수월하게 진행이 됐어요.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게 있었는데 또 환경운동연합은 두 가지 또 원전에 대해서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명확한 거리가 있는데 네. 파묘는 아니 근데 사실 많이 이게 다뤄지지도 사실 않아서 주제를 짧게 풀어낼 수가 없는 주제. 네, 파묘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한테 그 개념에 대한 인식도 심어줘야 맞아요.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나는 이게 주제는 아, 그럼 그 두 가지를 다 하신 거예요? 기관에서 네 기관에 제시하신 네 기관의 거예요? 요청이 아. 있었죠. 그러니까 원전이랑 파묘랑 이렇게 두 가지를 네. 하신 거. 원전은 할 수 있죠. 네. 원전은 할 수 있는데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쉽지 엄청 않았어요. 공부를 많이 다들 광고 쪽은 하게 되면 공부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 맞아요. 파트인 것 같아요. 평소에 이제 내가 관심이 있었고 알던 주제면 모르겠는데 사실 새로운 주제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다들 나는 공부를 엄청 많이 파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는 건 사실 환경 보호 측면이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찾아봤더니 이게 심각하구나. 근데 사실 되게 복잡해요. 환경 문제 사실 되게 맞아요. 복잡하고 복잡해요. 과학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정치나 이런 거랑 연관돼 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쉬운 게 없어. 십살이나 관심 안 가지려고 그러는데 보통 하지 마요. 한번 하면 내가 막 나 자신을 막 통제를 못해 그런 편인데 그래서 큰일 날 뻔했어요. 저도 한 이틀 전에 이걸 받았는데 갑자기 막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막 내가 논문을 찾아보고 있더라고 어느 순간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제를 시키는. 근데 일단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완벽하게는 안 되더라고 주제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그러는데 아마 뭐 그거를 또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야 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니까 더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상황 자체가. 그 이상한 그 멘티 분이 하셨던 모두의 바다야 뭐 사실 거의 완성이 거의 네, 되어가고 있죠. 마무리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는 뭐 그린피스 주제가 워낙 또 선명하니까 네. 그거는 그래도 뭐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영범 멘티 분이 사실은 이 인터뷰를 보니까 강민지 감독님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신다고 네. 인터뷰 때 그러셔가지고 보니까 딱 맞으시는 것 같아 이 스타일이. 근데 조금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뭐 잘 마무리하시겠죠. 어제 하셨겠죠. 이 시점. 어제 멘토링을 했는데 두 분 다 이 멘토링 사업 기간 후에도 멘토링 해도 되냐라고 해서 안 된다고 딱 잘랐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달은 더 만지셔야 될 것 같고. 뭐 작업하고서 뭐 본인들 욕심에 따라서는 네. 조금 그렇죠. 더 이렇게 만지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에 반해서 원종택 감독님이 지금 뭐 멘토를 하셨던 네. 김승원 멘티 분이랑 창지원 멘티 분 작품은 거의 이제 마무리가 거의 돼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본 영상으로는. 저희 그러니까 같은 문제 다른 네.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기획이 오래 걸린다라는 것 다른 것보다 동일한데 약간 정반대의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 기관이 이제 간섭을 하고 클라이언트 역할을 해도 그 네. 조율하는 것도 어렵지만 저희는 그냥 저희가 여쭤보고 계속 여쭤봐서 그냥 타겟만 젊은층으로 해달라는 저희가 광고하는 알아서 게 잘해주세요. 이런 동해시랑 이제 네. 영월군인데요. 예. 그거 외에는 요청하거나 간섭하거나 이런 게 없다 보니
이게 좋을 것 같지만 저희가 마치 보통 클라이언트나 대행사가 있는 광고에는 그쪽에서 어떤 컨셉을 주고 이제 저희는 제작이나 크리에이티브에만 신경을 쓰면 되는 반면에 이게 뭐 대대적으로 사실 마케팅 기획이나 포지셔닝부터 다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거를 제가 약식으로 이제 멘티들이랑 좀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정했는데 뭐 약간 역할놀이처럼 클라이언트 역할을 한 건데요,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거에 두려움들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광고면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내가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근데 그건 되게 부수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그 커뮤니케이션이고 그거 일반 작품도 마찬가지잖아요. 순수 예술이라고 해도 그래서 그 타겟이랑 이런 거에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기획을 하면서 제가 기획을 하고 디벨롭하고 우리가 흔히 기획의 방향이 설정되고 광고 컨셉이 설정된 것과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크리에이티브가 발전되는 건 또 다른 영역인데 가끔은 이제 고생을 하다 보면은 광고 컨셉이 나오면 그걸 이제 그냥 빡 지치니까 만들고 싶어 하고 이러는데 그걸 이제 놔두지 않았던 기간들이 있거든요. 클라이언트가 간섭을 하니까 제가 그걸 좀 했어야 돼서 거기서 멘붕들이 많이 왔는데 제가 제일 경계하려고 했던 게 기획을 조사 열심히 해가지고 기획 문구 딱 나온 다음에 기획서 통과되고 나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두 분 다 그러니까 창지원 멘티 같은 경우는 뭐 일러스트 활동도 하고 애니 전공을 졸업한 지 오래됐는데 애니메이션을 안 한 지 꽤 몇 년 됐고 이제 다시 그래도 해보려고 한 거고 김송 멘티는 이제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그런 경험이 아직 많지는 않은 상태라서 그러니까 다 아이디어를 보고 회의를 하고 나면 정말 이 방향이면 되겠다 하고 이제 초반에 다시 오면은 그 원래 거로 돌아가 있다거나 왜 이 기획을 세웠는지 다시 그게 어렵잖아요. 기획이 막혔을 때 네. 뚫어낸다는 게 이제 거기서 약간 편한 길로 가려는 시기가 좀 있었죠. 이제 그런 면에서 특히 타깃 같은 것도 뭐 20대 말이 2030이지 정치적으로도 2030이 누구냐 막 요새 그렇지만 다 다르잖아요. 20대도 20대 초반에 있고 30대도 있고 직장인이 있고 뭐 이제 거기에서도 또 이제 타겟을 새로 세분화해서 조사하고 잡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냥 약간 좀 편한 걸로 가여 있고 요 과정에서 좀 스트레스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잡고 그래서 김성호 멘티는 어쨌든 좀 편안한 그 영월군이 주는 자연환경과 편안한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이제 처음 직장에 들어간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 여성 타겟이 느낄 수 있는 영월이 주는 어떤 힐링과 편안함을 주제로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카피로 가자 그러니까 또 한참 고민을 했죠. 그래서 편하게 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뭐 영월이 비해피라는 저는 좋은 카피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예, 타겟감은 영월이 비해피라는 카피를 어쨌든 고생해서 만들어냈고 나중에 제가 고생할 때 그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광고 제작은 많이 했지만 광고 마케팅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인데 뭐 제가 사실은 대학교 때 광고 동아리 활동을 되게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거 되게 오래 남죠. 예, 그래서 제가 중요한 일기였어요. 저희 대학교 오. 학부 일기로 만들어서 지금 막 몇 기지? 20 몇 기 될 텐데. 맞다. 예. 감독님이 대학교 가셨을 때쯤에 예. 광고 동아리 이런 거 붐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일던 예,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예. 만들어서 중앙 동아리 정식 등록되고 아. 그래서 1, 2학년 때는 과 친구들이랑 놀고 남들 이제 취업 준비할 때 저는 동아리 다니면서 학교를 다녀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막 했던 그때 보면은 뭐 광고 공모전도 하지만 저희는 막 이벤트 기획해서 주변에 학교 상권에 저희가 제안해서 광고 대행하고 막 그런 그러고 놀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약식으로 했던 기억이 갑자기 소환이 돼서 그냥 그런 느낌으로 해서 보니까 김성호 멘티가 사실은 자기가 광고를 생각 안 했는데 이 분야가 돼서 준비를 많이 했다고 초반에 아이디어 회의하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뭐 제가 주는 건 아니지만 요렇게 크리에이티브 발상하는 방법이 있고 뭐 기획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깨알같이 빽빽이처럼 노트에다가 광고에 대해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 광고 개론 이런 거 있잖아요. 광고란 뭐 거의 광고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그래요. 대단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그 열심히 하는 만큼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닌데 처음부터 그렇죠. 한다는 게 뭔가 막히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한 그 기간을 되게 압축적으로 했고 어쨌든 오해하지 않고 돌파를 해서 그 컨셉이나 기획 같은 거는 상당히 저는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본인도 그렇겠지만 이제 근데 스타트한 시간이 너무 다른 데보다 늦다 보니까 만족스러운 퀄리티를 위해서 변경을 한다거나 욕심을 낸다거나 사실 그러기에는 뭐 몸을 갈아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딱 정답 나오면 머리 맞고 이렇게 작업을 일정을 맞출 땐 맞춰야 돼서 약간 회사 일하듯이 그 다음부터는 저희 시트 짜가지고 저희 서버 경우에서 데일리로 그냥 볼 수 있게 작업 볼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창조원 멘티 같은 경우도 그림 스타일이 늘 자기가 이제 스타일이 좀 어떤 특정한 스타일의 그림들이 있어서 거기도 동해시도 이제 마찬가지로 젊은 분들을 타겟으로 해달라 이외엔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요새 그 동해시는 우리가 아는 뭐 강릉이나 속초 이런데 정동진 이런 데보다 인지도가 없잖아요. 동해시 놀러 간다고 하진 않잖아요. 없고 예, 예. 좀 여러 가지로 예. 힘들어하는 상황이죠. 예. 근데 사실은 거기가 이제 옛날로 따지면 개항했던 군산 뭐 이런 식으로 동해안 쪽에서는 그러니까 근대 도시로 처음 근대 계획 도시로 일제강점기 때 그런 도시라서 그 명맥에서 행정적으로는 사실은 제일 도시인데 우리가 놀러 간다라는 생각은 별로 없다 보니 이제 그런 면에서 뭐 강릉에 커피가 맛있다거나 뭐 정동진 속초 근처에서 서핑을 한다거나 이런 특징보다는 복합적인 해안이 있는 도시라는 그 젊은 사람 좀 힙하고 이런 부분들이 컨셉이 맞았고 그 부분이 창조원 멘티의 평소 그림 스타일 뭐 보드라든가 약간 좀 힙합 분위기라든가 이런 분위기와 맞춰서 그거를 좀 로컬하게 결합을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초반부터 다들 스스로도 그렇게 했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갔고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여러 가지 카피를 짜고 뭐 이러다가 그 움직일 동해시더라고요. 모토 자체 원래 캐치프레이즈는 동해시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쓰다가 뭐 긴 것도 쓰고 짧은 거 사다가 결국은 나온 게 이제 들썩들썩 동해시라고 해서 밴드에 맞춰서 그 서퍼족들이 있는 곳에서 밴드가 활동하는 그냥 약간의 뮤비 형식 또 하나는 밤문화에서 이제 선상에서 뭐 맥주 파티를 하는 힙합 음악에 맞춰서 두 개를 들썩들썩 동해시라는 컨셉은 잘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시작을 오케이 이제 갑시다 했을 때는 이제 너무 이제 기간이 많이 지나 보니까 그 부분에서 그때는 지금은 다른 욕심보다 그냥 스케줄은 무조건 맞춰보자라고 가고 있어서 아마 지금 이 시점에 완성된 거겠죠. 예, 아니 뭐 네, 보니까는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90% 가까이 완성이 다 되신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한 영상에서는 뭐 나름 되게 경쾌한 톤으로 만들려고 그 노력을 했더라고요. 영월의 BFP 같은 경우도 그렇고 들썩들썩 이제 동해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는 힙합이랑 또 두 편을 만드신 거잖아요. 창조원 멘티 같은 경우에. 밴드랑 힙합 두 편. 그리고 원래 그게 두 편 만들기로 그 했던 구분은 건가요? 없었습니다. 뭐 짧게 세 개여도 되고 총량만 저희가 가이드가 있었던 총량. 상태라서. 예. 야, 쉽지 않은 선택인데 한 편 길게 만드는 것보다 짧게 해도 두 편 만드는 게 더 어려운 거 아닐까요? 보통? 그거를 사실 제가 작년에 제안을 했죠. 아, 네. 네, 맞아요. 광고 작년에 한국 여성의 전화 그리고 베리어프리 영화제 한 편씩이었는데 1분짜리를 멘티들이 5개월 동안 한 편씩 하는데 다른 웹애니 같은 경우는 3분짜리를 3편 하고 또 뮤직비디오는 거의 4분에서 5분 정도가 되잖아요. 그에 비해서 광고는 러닝타임도 짧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도 1분짜리 대부분 30초에서 1분짜리를 요즘엔 많이 선호하니까 그럼 두 편은 가야 된다라고 해서 제안을 제가 했었죠. 근데 이게 거의 3분 가까이 되던데요. 두 편이.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마무리는 된 거네요. 예, 된 거겠죠? 오늘 되게 자세하게 얘기를 듣고 있어서 두 멘티분들 모셔봐야겠네요 나중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딱 이렇게 매칭을 시켜야 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감독님도 뭐 더 옆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길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저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요. 제 멘티들도 이영범 멘티도 그렇고 이상한 멘티도 그렇고
그 누구도 광고를 희망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냥 데리고 온 거거든요. 아, 저도 그래요. 그쵸. 아. 광고를 대부분 희망하지 않고 음. 뮤직비디오와 웹애니메이션이 네. 가장 뜨겁죠. 음. 근데 이상하 씨는 개인 작업 후에 외주로 뮤직비디오 관련된 일을 조금씩 하고 있는 분이고 이영범 씨는 졸업 후에 잠깐 쉬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일단 영범 씨는 제가 데리고 재밌는 작업을 해보고 싶어서 광고 쪽으로 끌고 왔고 상하 씨도 계속 재밌는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어서 제 욕심으로 데리고 왔죠. 근데 두 분 다 공통적이었던 거는 그 누구도 취직에 대한 열망이 없는 거예요. 계속 프리랜서로 하고 싶은데 막연함은 계속 있고 상하 씨도 뭐 인스타를 통해서 가끔씩 일이 들어오긴 하지만 프리랜서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 갈증들이 있어서 저는 작업할 때 각자의 작업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고 작업 진행을 함께 도와주고 이끌어 나가는 것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창의인재 멘토링 후에 어떻게 홍보를 하고 그리고 기업이든 기관이든 클라이언트랑 의사소통을 하고 그리고 기획할 시에 뭐 기획서 쓰는 방법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할 때 꼭 놓치면 안 되는 거 그리고 꼭 붙여서는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줬었거든요. 실제로 좀 적용해서 향후에도 스스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저는 좀 초점을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창의인재 기간 사실 굉장히 짧잖아요. 네, 짧아요. 거의 5.5개월 정도밖에 안 네. 되고 멘티들이 참여하는 기간은 멘토도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사실 되게 짧은 기간 동안인데 그동안 이제 작품 만드는 거에서만 끝나면 사실 그 이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배우지 않았을까 좀 작업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광고 쪽이 다른 그 지원 분야보다 훨씬 더 작업하기도 어렵고 그 되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뮤직비디오 사실은 그 스토리텔링이 이미 완성돼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거에 얹는 거니까 이게 그것도 어려운 거긴 하지만 뭐 그런 거고 웹애니 같은 경우도 이게 뭐 광고처럼 뭐 이것저것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만 생각을 네. 하면 되니까 그러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니즈들을 또 맞춰 줘야 되는 부분이라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런 식의 경험이 굉장히 나중에 도움이 또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 게 멘티들 성향 보면 광고 쪽 지원이 정말 없고 자기의 작품을 계속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뮤직비디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는 어떤 틀을 좀 스스로 그렇죠. 깨고 벗어나야 되는 문제라 네. 이렇게 한번 너무 처음은 굉장히 힘들지만 이 과정을 넘으면 오히려 뭐 뮤직비디오든 웹애니메이션이든 아니면 뭐 기관이나 기업이랑 연계된 프로젝트든 훨씬 더 범위는 넓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게 창작하시는 분들이 이런 뭐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 생각을 많이 안 하시죠. 네. 그리고 그게 본인한테 창작 열의에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통 또 생각들을 많이 하실 나이잖아요. 또 네. 그 맞아요. 젊을 때는. 근데 사실은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솔직히 그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흘러가가 작업 많이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정말 이런 경험을 하기가 힘들어요. 억지로라도. 근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여기 지금 그 원종식 감독님이 멘토하셨던 그 창지원 그 멘티분이 그 인터뷰 때 아까 그 말씀 중에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본인은 잘 몰랐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뭐 특정 앵글이나 특정 구도를 계속 그 패턴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됐다라는 그 인터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걸 모르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혼자 작업을 하시니까. 그런 거를 솔직히 또 거기다가 완성된 작품을 가지고 뭐 작품이 좋다 안 좋다 논할 수는 있지만 그 제작 과정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또 조언을 하기도 힘들거든요. 그 보니까 대부분 다 혼자 작업들을 하시니까. 네.
굉장히 저는 그래서 뭐 광고 쪽이 저는 전에는 잘 몰랐는데 요번에 이제 이거 인터뷰 영상 보고 이제 만들어진 거 보고 하니까는 야 이게 이거야말로 진짜 그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구나. 홍보 광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네. 뭐냐면 저라도 제가 멘티로 지원을 하는 이제 뭐 다들 이제 히스토리가 다르신 분들이 지원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어떤 뭐 바로 취업의 폭포를 만든다거나 그런 분들 계시지만 좀 이렇게 혼자 이거를 작업을 하고 싶고 조금 더 도움을 받고 싶고 지원을 받고 싶은 분들이 많이 하실 텐데 그럴 때 저라도 광고라 그러면 아 나 구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기 가서 뭐 그치. 돈 받고 뭐 돈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진짜로 제 말은 그쵸. 그 클라이언트 베이스에 충분한 돈을 받고 내가 광고를 해주는 이런 프로젝트가 아닌데 광고를 해서 도움이 될까 해서 저 같아도 지원을 아마 안 그렇죠.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보통은 그럴 예.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웹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고 뮤직비디오도 마찬가지고 전시관에 그 사람의 네임밸류와 순수 예술색으로 되는 건 작품은 아니고 네. 어차피 대중 작품이잖아요. 다들 그런 구상을 하고 사랑받고 싶고 그 사람을 울리고 싶고 웃기고 싶은 거고 타겟에 맞추고 싶은 거라면 이제 그런 면에서 저도 뭐 워낙에 다양한 걸 하다 보면은 많은 시간은 작업이지만 많은 시간은 또 기획서고 커뮤니케이션이고 그런 부분을 근데 웹애니에서 막 뭐 유튜브에 올랐을 때 타겟 분석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심사 같은 거 들어가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너무 작품 좋은데 별것도 아닌 텍스트가 부족해서 아쉬운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텍스트로 정리 못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압축적으로 광고라는 분야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맞아요. 예, 생각합니다. 예. 그럼요. 스티브 잡스가 괜히 예. 그 잘 된 게 아니죠. 예. 워낙 약을 잘, 아이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구나. 워낙 잘하시잖아요 홍보를. 그리고 여행도 그렇지만 환경도 그린피스랑 환경운동연합과 연계돼서 어린 작가분들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겠죠. 그리고 홍보도 이루어지고 예. 그리고 이분들이 힘들어했던 부분 중에 네. 그린피스나 환경운동연합 담당자들과 메일을 주고받을 때 이런 거를 피드백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막 그런 걸 그렇죠.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면 상아 씨 같은 경우는 그거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라서 쭉 써서 저한테 한번 보내주더라고요. 이렇게 보내면 되냐? 아니요, 이 말은 굳이 할 필요 없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 프로젝트가 외주와 뭔가 또 돈을 지급받는 기관이 또 다르니까 외주와 창작의 거의 중간 중간에 있죠. 예. 단계다 보니까 애매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자기 작품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지키면서 클라이언트랑 잘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메일을 쓰는 방법 막 이런 것도 막 그게 팁을 좀 되게 중요하고 그렇죠. 실전 네, 스킬이잖아요. 줬어요. 근데 사실 그거를 배울 기회도 없고 해볼 기회가 없어요 보통. 저도 다들. 예전 생각해 보면 그런 것 메일 한 통 쓰는데 1시간 걸리고 막 그랬던 그게 것 스트레스 같아요. 엄청 맞아요. 받거든요, 사실. 문구 하나하나 어떡하지 이 막 보면은 그런 기관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그런 쪽이랑 상대를 할 때 이메일 보낼 때도 나름대로의 규칙이라든지 맞아요. 에티켓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본인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거를 숙지를 못하고 잘 학습이 안 돼 있어가지고 오해를 사는 경우도 되게 많을 수 네. 있거든요. 뭐 저는 최근에도 몇 번 그런 경우를 당했는데 상대방한테 그분이 분명히 그런 분은 아닌데 이게 메일 보내시고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정제가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지점들이 있어요. 요즘에 특히 그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는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보면은 그런 오늘도 주장하고 싶으세요? 그냥 컨셉. 근데 컨셉이라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때는 이메일을 뭐 이렇게 대학 때부터 막 주고받고 그러는 게 되게 자연스러웠는데 지금은 정말요? 이메일을 아니었나? 나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때도 이메일 썼어요? 그렇지 썼죠. 대학교 4학년 때 썼나? 4학년 때부터 어쨌든 네. 썼는데 지금은 이메일을 거의 이용 안 하더라고요. 엄청 하는 젊은 젊은 친구들은 주로 네. 문자로 뒤에 문자를 네. 많이 네. 하고. 되게 저기 짧게 하는 거에 네.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맞아요. 뭔가를 길게 하는 거를 힘들어요. 어쨌든 이 사업이 본인의 어쨌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광고 분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단순히 이제 작업하는 것 플러스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내가 일을 어떻게 따고 어떻게 이제 할지 이런 것까지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기회였네요. 들어보니.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음. 이 광고 분야가 좀 네, 더 내년에 네. 여러 갈래로 네.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멘티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광고를 안 하더라도 음. 그냥 웹 애니를 하든 뭐 시리즈 애니를 하든 극장용을 하든 단편을 하든 똑같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목표를 설정하고 음. 타겟팅을 하고 이 기획을 설명하고 근데 사실은 준비된 게 있고 잘하면은 그거를 만드는데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점검할 기회는 실무에 있지 않으면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것 내년에는 같습니다. 좀 더 네. 많은 사람들이 광고 분야에도 지망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저도요.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략적으로라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이. 그 기획서 쓰고 네. 네. 뭐 이런 것들 음. 정하고 머릿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키워드로 되어 있는 생각을 문장으로 정리하고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아주 핵심적으로 추가로 있는 과정이라고 보통은 생각합니다. 순수 예술하는 거하고 또 애니메이션 작업 좀 다르기 때문에 순수 예술이야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바로 그냥 현실화 시킬 수 있잖아요.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노력도 많이 필요하지만 근데 애니메이션은 또 다양한 과정들을 거쳐야 완성이 되는 네. 그런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그거가 안 돼 있으면 본인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을 잘 못했는데 요번에 이렇게 쭉 보니까 광고 분야가 굉장히 그런 점에서 애니메이션 감독님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매력적인. 네. 그러니까 그리고 멘티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무리로 굉장히 깔끔하게. 아, 그쵸? 딱 네. 시간 보고 딱 멘트를 던졌지. 벌써 2시간 다 됐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네요. 네. 저희가 이제 일부를 마치고. 아, 일부. 일부를 아, 마치고. 일부입니다. 아하. 네. 사실 1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쫙 깔아주고 아. 이제 2부에서 이제 뭐 제가 궁금한 거 전에 물어보고 아, 네. 이러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정말 다시 이 분야 제가 사실 이 사업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운영을 했어도 이런 디테일한 매력은 사실 좀 못 느끼고 있었는데 두 분 모시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창의인재 사업의 광고 분야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놓치지 말고 그쵸. 내년에 놓치셔도 뭐 멘토 눈에 띄면 그냥 네. 광고를 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하셔야 될 거기 그냥- 때문에 그냥 예, 예. 멘토분들이 픽업을 하시는군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일지망으로 하면 확률이 다른 네. 분이보다 높을 수 있겠죠. 그쵸.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이왕이면 일지망으로 네.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부 녹음은 마치도록 할게요.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에 또 이어서 네, 못다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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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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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스타